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 2021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22년이 왔습니다. 자, 지난 2013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계속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1년 말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거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집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집을 사는 입장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치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연락을 주십니다. 왜 집이 안 팔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가격을 조금 내려서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건네면 아직까지 가격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현재 집을 싸게 꺾어서 내놓아야 될 이유가 아직까지는 약한 게 사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21년 9월 이후에 대출 중단 사태 이후에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전세 부분에서 전세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감소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가는 임대 입법이 처음 발효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초반에는 그것이 거래가 되다가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가격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임대 입법에 갱신 청구권에 이제 이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반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지면서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라면,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매물 감소는 적응이 되는데 이제 수요자 감소가 더 부각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결국에는 높은 가격을 받지 않으려는 수요자가 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은 적응할 것이고 다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은 뻔합니다. 지금 걱정 많으신 분들 있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썸네일 보셨다시피 지금 방금 1주택자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도 거래가 안 되니까 조바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무엇보다 이 조바심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조언 오늘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집을 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주택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을, 아파트를 쉽게 덜컥 매수하기는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역대 최장 상승기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레버리지는 어떻습니까? 전세가가 많이 따라와 줬지만 또 그만큼 매매가도 도망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들여야만 합니다. 서울은 최소 3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억 이상, 그리고 그나마 괜찮다라는 주택은 2억 이상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아파트에는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당연히 결정을 내리기 어렵겠죠. 특히나 무주택자 분들 중에 투자 경험이 전무한 분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로 다가서기보다는 실제 거주, 내가 직접 거주할 집을 찾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전부터 주택 매수를 계속 염두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전세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크게 잡고 소유에 목적을 두고 나중에 내가 2년이나 4년 뒤에 돈 벌어서 입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현명한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부동산에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계속 연이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뒤늦게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주택을 매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22년 왔을 때 집을 사도 되냐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은 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있었던 질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 사도 돼, 이 질문 항상 저는 답변이, 내가 1주택자가 되는 내 집 마련이라면 어느 시기 상관없이 당장 내일 하락이 시작된다고 해도 매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박을 하죠. 집값이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집값이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매수가 안 돼요. 그게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고 또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에 쉽게 매수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오르는 상황에서 사는 것이 가장 쉽고요. 이 하락이 왔을 때 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은 잘 버팁니다. 서울 내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
수도권 내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경제 성장이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집을 샀는데 그 다음날부터 하락이 오더라도 결국에 시간을 두고 본다면 회복을 넘어 더 큰 자산의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감히 제가 단언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2년 집을 사도 되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내 집 마련이라면 시기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자본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실수들이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세 가지 2022년에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피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리셋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치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순간 여러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2년이죠. 21년, 더 멀게는 16년, 13년, 14년 가격이랑 지금 현재 가격을 비교하면 여러분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2배 내지 3배 정도씩 다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면은 예전에 저걸 살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2, 3년 전부터 내 집 마련을 계속 기회를 보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못 샀다라고 치면 이 첫 번째 과거에 얽매이는 것 때문에 올해도 못 사고 내년도 못 삽니다. 결국 하락까지 못 살 확률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본인이 진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시기가 2016년이에요. 근데 안 사고 전세를 택했어. 그랬더니 가격이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다음에 했는데 필요한 돈은 계속 모으고 모았는데 당연히 그 단지 살 수 있는 단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과거에 얽매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처음에 잠실에 어느 아파트를 봤어요. 근데 2차 저차 해가지고 못 샀어. 살 수 있었는데 안 샀지. 안 샀더니 바로 그 다음에 2017년 되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지를 보면 이젠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해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눈을 자동으로 낮추게 되죠. 2019년 되면. 그래서 눈을 낮춰서 봤더니 와, 난 저 단지를 살 수 있었는데 이 단지밖에 못 사? 하고 또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쳐요. 자, 2018년 이후에는 거의 1년에 1회 내지는 2회 매수장이 펼쳐지고 굉장히 짧은 찰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바로 일제히 호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가 살까 말까 주저했던 그 기간이 기회인 거죠. 누가 사기 시작했을 때 압불싸하고 거래하러 가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러한 장이 몇 년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과정을 겪고 못 사게 된 거죠. 이제는 또 두 번째로 본 단지도 못 사니까 세 번째 단지를 봐야 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자, 옛날엔 살 수 있었는데 못 사고 그 단지를 계속 보다가 가격이 올라서 못 사고 또 다음 단지 보니까 또 기다렸다가 또 살까 말까 주저하다가 이거 이 돈이었으면 저 단지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다가 놓치고 또 다음 세 번째 그레이드의 단지를 보고 이게 반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본 가지고 있는 내에서 가장 좋은 주택을 사라.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다음에 되면은 못 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수요자들 생각하고 똑같아요. 누구나 강남 살고 싶고요. 누구나 지금 관망하다가 저 주택이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사야지 이 생각을 하고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사. 이거 너무 비싸라고 지금 방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단지에 대해서. 주변도 임장도 다니시고 이게 한 2천, 3천만 내려오면 사야지.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누가 거래를 한번 해버려. 그러면 압불싸하고 참여하는 순간 호가가 5천 1억이 오르는 이러한 상황이 또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바심입니다. 이 조바심이 왜 위험하냐면 일단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이 해당하는 건데 처음에 2016년만 해도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022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아파트 사기엔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돈이 모자르는데 아파트는 계속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조바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또 이번에도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내 친구는 벌써 작년에 사가지고 이만큼 올랐는데 조바심을 느끼는 거예요. 남들하고 더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이 돈으로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굉장히 높은 수익률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으로 따지면 뭐 재개발이 된다는 빌라,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그중에서 수익률이 높고 뭐 시세 차익 많이 볼 수 있다. 뭐 광고하기 나름인 거죠. 그런 부동산들이나 제일 문제가 이제 기획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하면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 정도로 고도로 트레이닝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아파트를 사고 싶으니까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무주택자가 계약을 하면 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고 이게 주변에 땅이 모두 다 이제 끝나야 돼요. 조성이 끝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예를 들어 평당가 지역 주변이 뭐 4천인데 뭐 2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할 수밖에 없죠. 조바심이 나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조바심이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든 아파트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기점, 타이밍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낮은 상황인데 나중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한데 현재 가치가 이만큼인데 그 지역 중에서 요만큼 가격이 싼 그런 주택은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없고요. 그런 빌라도 없고요. 그런 지역주택조합도 없습니다. 조바심이 결국 본인을 속이게 된다. 그래서 조바심을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본이 적으면 적을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우회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자본이구나를 빨리 현실을 깨닫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택해야지. 그래서 정말 네임밸류가 있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나 뭐 이런 거를 산다던가 아니면은 요즘에 제가 많이 얘기 드리고 있는 아파텔. 여러분 아파텔 22년 휩쓸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랑 동일하고 이제 취득세 차이만 밖에 없는 명목상만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 명목상만 다른 이러한 단지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내가 지금 이 금액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현실에 맞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조바심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바심을 낼 시기가 아니에요. 상승장의 거의 후반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세요. 이럴수록. 자, 세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동산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지는 않았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됩니다. 내가 저거 괜찮은데? 이 지역 괜찮은 것 같아. 근데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그 지역이 많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전부터 공부를 해왔다면. 그 시기부터 내가 생각한 건 다 올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만심을 갖게 돼요. 제가 말했죠. 이제 무주택자는 실제로 주택 매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본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데 되도록이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 금액을 쪼개요. 쪼개서 2억이든 1억이든 쪼개고 5천 쪼개요. 그래서 지방 가서 투자를 하는 거야.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집 마련부터 하는 게 코스인데 그걸 어기고 자만심에 빠져서 지방에 가서 이제 쪼개서 원래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뭐 4개, 5개 지방 아파트를 사놓는다던가 뭐 이러한 것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결국 양도세랑 이런 걸 계산하면 수도권의 주택 하나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비규제 지역은 일반과세니까는 세금 낼 수 있는 폭이 그나마 적으니까 좀 더 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만이에요, 자만. 지방에 지금 뭐 투자를 할 때 자금이 덜 들어가는 전세가율에 기대서 투자하는 지역들 보면은 미래 가치가 보장되지 않은 굉장히 단순히 전세가율과 입주 물량만 판단해가지고 접근하는 접근법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장기간 크게 오르지 않을 확률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방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크게 오르지 못했던 걸 경험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가도 100%는 없는 겁니다. 그 100%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지방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이 자만심, 의지함. 이 두 개는 정말 피해야 될,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피해야 될 2022년에 주택을 고를 때 정말 피해야 될 심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서 그래서 설명드렸죠. 22년에 꼭 집을 살 거라면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두 번째, 조바심 내지 마라.
세 번째, 자만심 부리지 마라. 경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을 맞아서 아직까지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다 이런 심리들은 좋지 못한 심리들 3가지 피해야 될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임장 많이 다니시면 실패할 확률 낮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내에 최선의 선택, 최대의 주택 매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21년 너무 감사드렸고 22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좀 채널 안에서도 다각도로 변화를 올해는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굉장히 1차적인 이야기만 했었는데요. 이슈화가 됐죠. 이슈만 파고들어서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조금 더 정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다루고 재미적인 부분 같이 부동산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단단히 해서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